2000년 정보통신거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비난했습니다. 시스코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그때 막 상장했거든요. 워렌 버핏은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 정보통신거품이 붕괴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80% 빠질 때 오히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급등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알게 됐죠. 아,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다. IT 버블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AI 주식 살 거냐라고 물으면 그 AI 주식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해서 바로 질문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 PD님과 함께 재밌는 주식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얼마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이 주주총회를 좀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지는 못했고요. 급한 시간 못 봤고요. 그냥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라든가 기사는 봤는데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용하는 펀드가 상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모펀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그래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왜 각광을 받냐 하면 지난 6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6%, 사람이 아닙니다. 연환산 복리 수익률 16%로 60년을 운용하면서 전 세계 3대 부자가 된 이 투자업계의 거인 워렌 버핏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은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들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워렌 버핏이 AI 기반 산업을 좀 사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기술주 아닌가 싶어서. 예, 워렌 버핏은 원래 기술주시라. 이분은 애플을 사기 전까지 거의 테크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 걸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게 철칙이에요. 그럼 왜 애플은 샀냐고요? 애플이 그때부터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줬기 때문에 산 거죠. 즉 어떤 회사가 배당을 주고 자사주 매입도 해주고 이 회사의 현금 흐름, 이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게 구체적으로 가시성이 있어서 이 회사가 정말 현재 주가가 싼가 비싼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워렌 버핏은 매매를 합니다. 근데 사업 보고서를 암만 읽어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2000년 정보통신거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스코라든가 또는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그때 막 상장했거든요. 상장해서 주가가 막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가 나는데 워렌 버핏은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 정보통신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빠지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80% 빠질 때 오히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급등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알게 됐죠. 아,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다. IT 버블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AI 주식 살 거냐라고 물으면 그 AI 주식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해서 바로 질문이 나오죠. 이분의 어떤 특징, 성향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입니다. 내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사람한테 주가가 10년 사이에 예를 들어 100변한 주식을 듣고 가가지고 이거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 회사가 배당 주나요?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나요? 그 회사의 미래의 주주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들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을 물으면 아마 그 CEO도 답을 못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워렌 버핏이 나중에 몇 번 그 구글에 투자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존에 투자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의 감정을 밝히긴 했지만 이분이 신속하게 시장의 총알로 떠오르는 최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결과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난 한 5년, 10년 동안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예, 미국 S&P 500 지수보다 약간 못한가 그렇습니다. 성과가. 왜 그러냐? 지금 시장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테크 기업들의 시장을 만나니까 워렌 버핏도 힘든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좀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버블은 껴있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산업,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의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애플을 두 차례 연속이나 이제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전망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것까지 이제 대답은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애플이 최근에 조금 성과가 안 좋아요. 그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그 왜 수익성이 안 좋냐 하면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애플 비전 프로가 지금 좀 잘 안 팔렸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되게 큰데, 중국이랑 미국 간의 무역 갈등, 무역 전쟁 속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또 화웨이를 비롯한 어떤 제품들에 대한 애국 소비까지 있어서 애플의 중국 판매가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러면 이익이 좀 안 나겠네 그러면 팔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이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도 좀 있어서 이걸 저는 단순한 목적은 아니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팔았다 하더라도 이분은 또 싸다 싶으면 귀신같이 사는 분이라서 지속적인 비중 축소로 보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워렌 버핏은 애플을 되게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팔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250조 이상의 현금을 최대치를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예, 마음에 드는 기업 찾기가 어려우신 거죠. 예, 이분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싼 회사 좋아해요. 어떤 싼 회사냐면 그 성장이나 기업의 미래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싼. 이분은 되게 계산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거보다 지금 주가가 싸.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한테 지금 뭐라고? 시장이 요새 어때요? 역사상 최고치. 이렇게 가면 이분은 사기가 되게 힘든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너무 커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들어갑니다. 시가총액. 운용 자산 규모가 너무 크니까 작은 회사 100개 사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 수익에 올리긴. 그러면 큰 회사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자산 규모가 큰 회사가 저평가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주 중에 저평가된 기업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소형주 중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기업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가총액 규모가 되게 큰 기업들,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저평가된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분이 어떨 때 투자를 좋아하냐면요.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M&A 합니다. 그런 거 되게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은 조금 마음에 드는 장은 아니죠. 그러니 나는 내 건데, 내 회사인데 하면서 어떻게 현금 모아가는 거죠. 회사가 보유하시는 회사들이 워낙 좋으니까 배당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 돈 열심히 모아서 이제 현금을 확보해서 어느 기회가 오면 대규모 투자를 또 하시겠죠.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니까. 일단 이분 워렌 버핏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시장은 아니겠죠. 테크 기업들만 외롭게 달리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들은 아직 싸지 않은 뭔가 좀 어중간한 그런 가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5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이전에도 이제 3월 ETF 추천해 주셨던 것처럼 5월의 추천 ETF는 어떤 걸까요? 5월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4월보다는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4월 달은 제가 되게 좀 걱정스러웠던 게 일단 HD 현대 마린 들어오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 그때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5월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는 좀 약간 꼬인 게 풀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HD 현대 마린 들어와가지고 따상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엄청 많이 오르고 시장에 일단 돈이 다시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급이 꼬였던 게 풀렸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어떤 고용지표도 생각보다 부진했지만 부진하면 요새는 호재잖아요.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건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무튼 유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5월달 시장은 저는 좀 나쁘지 않다. not bad는 된다. 그러면 굳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미국은 특히 미국 시장을 좀 좋게 보는 S&P 500 TR이라든가 나스닥 100 같은 거는 좀 여전히 좀 좋게 보는 쪽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은 이제 저는 금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 두 달 만에 20% 오르는 걸 보고서 이렇게 오를 때는 저는 좋아했던 것도 빠이빠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좋아했었던 에이스 금 현물 같은 것도 좀 저는 별로 그렇게 매력은 지금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 얘기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이코노미스트로서 뭔가 동경하시거나 좋아하시는 어떤 인물이 있다면 누굴지. 예, 하워드 막스 좋아하죠. 크레딧 투자자인데요. 그게 뭐냐면 회사채나 정크본드 뭐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랑 성향이 진짜 딱 맞거든요. 이분의 특성이 뭐냐면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모든 기업이 다 파산할 것처럼 보일 때 그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가격이나 막 자산이 헐값에 풀리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사서 또 시장이 버블에 가거나 또는 정상 가격이다 싶으면 시원하게 팔아버리는 그런 시장의 사이클을 잘 맞춰서 오랫동안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성향이 되게 잘 맞죠. 저도 너무 잘 하시잖아요. 시장 막 급등하고 3월달 2,700 가고 막 그럴 때 이게 싼가요? 이렇게 뼈를 잘 때리잖아요. 저는 그런 쪽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도는 솔직히 저도 잘 못하는데 매수는 되게 잘하잖아요. 여러분 2020년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제 유튜브 채널 보셨던 분들 다 기억 안 나세요? 이 가격에도 안 살 거면 이제 한국 주식은 하지 마라. 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500포인트 오른다고요. 600포인트 오르는 분도 계시겠죠. 잘만 샀으면. 저는 주식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환율이 급등할 때, 그때 우량한 수출주 사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그렇게, 뭐랄까요. 종목으로 승부 보려고, 그런 분들,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세력들이 얼마나 단탄지를, 또 그 사람들 내에서도 얼마나 분열이 쉽게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차마 추천 못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워드 막스 책도 좋고요.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도 또 좋으니까 여러분들 커피 한 잔 값으로 공부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